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월가의 추악한 진실, 이것과 코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8월부터요, 굉장히 많은 전 세계에서 코인 관련 축제가 많이 개최가 됩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8월 22일에 어떤 또 뭐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는데요. 주요 그 연사만 한 150명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또 인도네시아 블록체인 협회가 주최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참가하는 스폰서가 앱토스, 리플, 비트겟 거래소죠. 폴카닷, OKX, 구글 클라우드 등이 이렇게 참여를 한다. 8월 말부터 해서 9월 달 전 세계 유독 코인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저쪽 그 미국 내시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컨퍼런스 굉장히 크고요. 우리나라 아시아에서는 뭐 아무래도 싱가포르에서 이런 행사들이 많이 개최가 되는데요. 지금 보면 9월 18일과 19일 토큰 2049 이게 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뭐 거의 가장 큰 행사가 아닌가 아시아에서는요. 그리고 뭐 내년에는 두바이에서도 이렇게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 스폰서들 중에서 제가 코인 회사 다 빼고 코인과 관련이 없는데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 여기 다 스폰서로 참여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구글, 페이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픈 AI도 있고요. 알리바바, 텐센트, 블랙락, 테마섹은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입니다. 뭐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스탠다드 차터드, HSBC, 뭐 JP 모건, 뭐 코인 싫어하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스폰서로 참여를 왜 할까요? CME 그룹, 뭐 맥킨지 앤 컴퍼니, 아이스는 그 뉴욕 증권 거래소를 보유한 모 그룹이죠. 벡트라고 하는 코인 거래소 갖고 있습니다. 정말 화려한 그 스폰서와 연사진을 자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9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워커힐 호텔 주변에서 일주일 동안 코인 관련 행사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개최가 됩니다. 이제 연사진을 보니까요. 정말 화려합니다. 뭐 리플의 빵형도 있고요. 뭐 이더리움, 비탈릭도 있고요. 바이낸스의 이제 새로운 대표가 되겠죠. 리차드 텅도 옵니다. 뭐 그 트론의 저스틴 선을 비롯해서 정말 화려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대표적인 스폰서가 봤더니 이제 스위라고 하는 레이어 1 블록체인이고요. 여기 타이틀 스폰서 뭐 앱토스, 트론, 칠리즈, 뭐 크레딧 코인, 톤, 뭐 SK텔레콤도 있네요. 골드 스폰서로 리플과 플레어도 있습니다. 8월 말에서 9월까지 이런 뭐 주요 코인 행사들이 이렇게 개최가 되면 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그간 최근 한 달, 두 달 동안 사실 조정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뭐 그렇게 재미가 없었는데 이런 행사가 아무래도 개최가 되면요. 뭐 소위 말하는 뭐 대기업과의 파트너십 아니면 뭐 어떤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아무래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표출을 시키겠죠. 그러면요. 이래저래 8월과 9월이 돼서는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하락과 조정이 이어질 확률보다는 저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8월일지 9월일지 이게 10월일지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단기 아주 뜨거워진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부 뭐 5% 정도는 뭐 익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사실 선택 사항이고요. 이게 좀 그렇다면 그냥 내년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죠. 뭐 저나 제 동생이 말씀드리는 전략은요. 그냥 참고하시고 뭐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좋다 생각하시면 그중에 일부를 본인의 그 성공 방정식을 만드시는데 그냥 참고를 하시고요. 자기만의 공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만의 매수하는 방법, 자기만의 하는 방법을 잘 구축을 하셔야 성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레이스케일에서요. 이더리움 이제 ETF 자금 유출이 굉장히 빨리 되고 있다. 옛날에 BBTC 비트코인 ETF보다 속도는 3배나 빠르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뭐 출시 시점이 뭐 별로 재미없는 시점이어서 그랬나. 그리고 스테이킹 이자 주는 거 ETF에 지금 이더리움 이거 ETF에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수료도 GBTC, 비트코인 ETF는 1.5%, 이것도 엄청나게 비싼 수수료였거든요. 압도적 1인데 이더리움 ETF 수수료는 1%더 높입니다. 2.5%. 웬만한 기업들보다 수수료가 10배 비싼 곳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상식적으로 아무도 없죠. 근데 저는요, 여기서 역설적으로 그레이스케일에서 비트나 이더 ETF 유출이 더 빠르게 일어날수록 오히려 더 좋을 것이다. 왜 제가 이렇게 보냐?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수수료인 거는 다 이해가 되시죠? 비트나 이더가 뭐 거의 10배 이상 비싼 수수료.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사전 조율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 다른 알트코인도 있기야 하겠지만 사실 뭐 코인 시가총액 전체 거의 80% 차지하는 게 뭡니까? 70 몇 프로가 비트와 이더 한 70% 정도 되거든요. 알맹이 시총 1위와 2위 지금 누군가 다 빼나가고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에서 가만히 있다? 그럼 누가 빼갑니까? 블랙락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 피델리티잖아요. 이게 합의가 안 됐다라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전에 비트코인 우리 신탁 상품 왜 현물 ETF 전환 안 해줘? 니들이 뭔데 하고 SEC에게 고소장을 날려서 끝까지 승소했던 기업이 어딥니까? 거의 싸움닭입니다. 이 정도면. 여기가 그레이스케일인데 지금 본인들의 ETF 현물 상품을 이렇게 눈 뜨고 지금 다 코를 베갔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다? 제가 볼 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누군가 사전 조율이 됐고요. 나중에 M&A까지도 제가 볼 때는 얘기가 끝났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비트코인 로비 단체에서 미국 상원에서 이제 반코인 법안은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 뭐 예를 들면 그 전 엘리자베스 워런 여기 이제 민주당 의원이 추진했던 법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를 금지하는 법안.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원래 써가지고 내 돈을 내 비트코인 내가 관리하면 이거 금지한다. 말도 안 되는 법안이죠.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또 디크립트라고 하는 언론은 해당 법안을 추진했던 미국 상원 의원, 뭐 마샬이라고 하는 상원 의원은 23일자로 이 법안 지지를 철회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지지를 철회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왜 갑자기 반코인 법안을 포기했을까요? 그리고 왜 비트코인이 지금 미국의 국가 전략 자산이다. 이거 비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왜 CNBC에서 이렇게 나온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이건요, 이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 블랙락의 CEO가, 왜 갑자기 전 이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민주당이 그렇게 죽자 살자 못 살게 굴었던 코인을요, 갑자기 왜 친코인으로 선회했고 관련 법안을 다 민주공화당 할 것 없이 통과를 시키고 있을까요? 답을 말씀드립니다. 로비하는 자가 이미 코인 확보가 끝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애널리스트가 마운트곡스 상환 진행률, 뭐 채권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게 50%가 이제 넘어섰다. 비트코인 가격이 나쁘지 않은데, 이게요, 제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남은 양도 많이 있죠. 근데 전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0.4% 정도 됩니다. 그냥 이제는 쓸 만큼 써먹었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주기영 대표도 이거 이제 채권자에게 상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거래소로 이걸 전달을 하거든요. 크라켄과 비트 스탬프로 야 너희들 이거 채권자들 돌려줘 했는데 그러면 그 거래소에서 이제 급락이 나와야죠.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봤더니 뭐 거래량이 별로 없던데 이거 그러면 이거 안 팔고 있던데 지금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지미송은 비트코인 코어 그 개발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비트코인 쪽 진영의 개발자인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 연설자로 이제 참석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지금 발표를 듣다 보니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죠. 비트코인 정신에 니들 다 어긋난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강인한 개인주의와
개척 정신이 있다. 비트코인이 위대한 것은 자유, 자기 주권을 스스로 가져갈 수 있는 데서 오는데 지금 봤더니 뭐 은행들, 뭐 JP 모건, 블랙락 이런 애들만 와가지고 다 그냥 돈 벌기에만 혈안이 된 니들은 소위 말하는 탈중앙화 아니야라고 비난을 한 거죠. 제가 이분은요, 2019년도에 그 제가 컨퍼런스 했을 때 이분 한번 섭외를 했었습니다. 근데 기억이 났던 거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항공이나 숙박료 지원을 사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달러로 주지 말고 나 그 비트코인으로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봐서 제가 이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는 주고 싶었는데 뭐 이제 일반 그 회사에서 회계 시스템이 이게 비트코인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못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요, 사실 이 지미송의 의견에 100% 공감을 하고요. 비트 정신은 완전히 벗어나 있죠. 이제는 비트코인이 자유와 자기 주권의 상징이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형이 돼버렸다는 게 뭐 다소 저는 좀 씁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메타플래닛, 또 미국의 샘러 사이언티픽이라고 하는 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 다요, 실은 코인 쪽이랑은 전혀 관계없는 기업들입니다. 일본의 상장 기업,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의료 기술 업체가 비트코인 사가지고 회사가 좀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간증을 한 거죠. 나 비트코인 사서 나 정말 돈 많이 벌었고 나 승리했어.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제가 초반에 행사를 했던 14년, 15년 뭐 이때만 해도요. 사람들이 잘 몰랐기로서니 아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다단계 혹은 이제 뭐 불법 실제로 그 막 장기 매매하는 이런 돈으로 쓰였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행사했을 때만 해도 이게 약간 다단계 행사 같았어요. 다단계 뭐 아니면 이제 그 광신도 이런 특유의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해서 제가 이제 행사 주최를 했지만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제 10년이 지났죠. 비트코인 2024에서는 코인 투자했더니 성공 투자 스토리를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더해서 이제 한국 시간 우리 이제 시간으로 7월 28일 일요일 오전 3시, 그러니까 이제 새벽입니다. 그때 아마도 이제 트럼프가 발표를 할 텐데요. 한번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죠. 어떤 얘기를 할지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다음 두 사람 중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으시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입니다. 21 쉐어스의 대표가요. 뭐 이제 그 유튜브에 나와서 XRP 현물 ETF는 우리 회사 비전 중에 하나다. 투자 수단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21 쉐어스는요. 그 유럽에서 주로 활동하는 ETF 발행사고요. 리플 이미 ETP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리플 ETP는 총 운용 자산이 약 7천만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리플에 충분한 공부를 했고요. 투자 수단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판단을 했죠. 자, 미국 법원에서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했고, 그래서 ETF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XRP ETF는 글로벌 전략, 비전의 하나고, 미국에 국한된 필요도 없다. 참고로 21 쉐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지금 미국에서 다 신청해서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리플 ETP는요, 2019년 4월부터 독일과 스위스에서 이미 판매 중입니다. 아무래도 예전부터 이 지금 업계에서 ETP를 이미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해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 회사에서 XRP ETF는 본인들 회사의 비전이고 증권도 아니고 크게 성장할 것이고 미국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가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 암호화폐, 그러니까 알트코인 ETF는 출시 안 할 것이다. 고객들이 관심 없던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압도적인 고객의 관심은 우선 비트코인이고 그 다음 이더리움이야. 이 두 가지 외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다. 그리고 스테이킹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봤나 보죠. 스테이킹은 아직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은 아직 좀 기다려라. 지금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첫 번째, 왜 출시를 안 할 것이라고 했냐?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이유는 고객들이 거의 관심이 없다. 지금 비트 이더도 지금 뭐 그냥 팔고 있고 다른 거 관심 없던데. 두 번째, 이더 스테이킹 이자는요. 이거 제가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야, 지금 묻지 마.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저는 뭐 이런 뉘앙스를 받았는데요. 출시 안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를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입니다. 블랙락의 CEO가 장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관심 1도 없던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NBC 뭐 인터뷰를요. 사실 뭐 수십 번 했죠. 레리 핑크는 최근 장기 투자자들의 코인 문의가 많다 적다 거의 없다. 아까 그 블랙락 임원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알트코인, 비트 이더 외에는 관심 거의 없던데 그래서 출시 안 할 거야. 비슷한 느낌이죠. 자, 그는 비트코인을 지금 뭘로 취급을 합니까? 밈 주식과 비슷한 등급. 이건 뭐냐면요. 투기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투기 어떤 그 도박쯤으로 불법 그거 이제 돈 세탁의 지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 상대하는 뭐 은퇴연금, 연기금, IRA 이런 투자자들은 코인에 관심이 뭐 거의 없어 라고 하는 거죠. 투기 자산이라고 이렇게 했었고요. 우리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 아무도 나에게 물어보지 않던데 라고 답을 했습니다. 21년도 7월이었죠. 왜 이렇게 답을 했을까요? 그 전후로 해서 일어난 일 찾아보면 답이 금방 나오겠죠.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2022년 5월달 그 유명한 테라루나 폭락 사건이 발생했죠. 그때 이런 기사가 도배를 했습니다. 거래소 중에 하나인 제미니와 블랙락 시타델이 테라 스테이블 코인 이 UST를 폭락, 이거 공매도를 해서 저 세상을 보냈다 카더라. 여기에 즉각 부인했다. 시장은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보냈다. 이게 이제 제미니로부터 비트코인 10만 개를 빌려서 이걸로 스테이블 코인을 삽니다.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이게 엄청난 액수거든요. 예, 수조 원에 달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한 번에 다 팔아버리니 그래서 이걸 공매도라고 하거든요. 시장이 무너졌고 당연히 연관되어 있던 루나까지 한꺼번에 이제 그 뭐 죽음의 소용돌이로 갔었죠. 테라루나 사태, 뭐 비트코인 현물 ETF, 뭐 SEC 계정이 해킹이 됐다 카더라. 블락락에서 리플 ETF 오보가 떴었죠. 심지어 임원의 이름까지 도용해서요. 이게 우연일까요? 참고로 바이낸스의 CG는 감옥에 갔습니다. 4개월 했고요. 벌금도 엄청난 조 단위로 냈었죠. 근데 여기에서 그 누구도 다친 사람 있습니까? 감옥 간 사람 있습니까? 의혹에 불과하고 실제 감옥 간 사람 전 보진 아직 못했거든요. 그러면 블랙락과 시타델이 이게 이해관계가 없으면 뭐 의혹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이해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저는 어떤 그 의혹을 좀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 8월 달 이미요. 블랙락은 이때부터 비트코인 대형 채굴사에 우리 돈 5천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이미 투자를 해놨었습니다. 블랙락의 CEO는 18년, 19년, 20년, 21년 내내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관심 없어. 그거 왜 나한테 자꾸 물어? 그리고 돈 세탁의 지표라니까 그거 투기 자산이야. 그거 나한테 그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마. 항상 그 블록체인만 혁신이라고 했던 기억 나십니까? 그랬는데 채굴 기업에 5천억 이상을 투자했는지 이건 뭐 한참 전부터 사실 했거든요. 2020년 10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피델리티, 뱅가드, 찰스 슈왑이 지금 뭐에 투자를 해놨다? 이 비트코인 채굴 회사요. 이게 이제 20년이면 이 뭐 기사는 뭐 몇 달 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뱅가드는 ETF 뭐 비트 이더 다 지금 안 판다고 했는데 2020년 비트코인 대형 채굴 기업의 뭐다? 대주주라니까요.
이 예전부터 이 확신이 가득한 거죠. 가득한 겁니다. 2022년 4월 달 블랙락 피델리티가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서클. 디지털 달러를 자기 마음대로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서클에 투자를 얼마 했다? 4억 달러면 우리 돈 5천억이 넘죠. 아, 이런 일도 있었군요. 2022년 8월 5일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엄청 했죠. 이게 이제 투자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뭐 항상 탑 10 안에 탑 5 안에 항상 들어갑니다. 이러면 이 이해관계라고 하는 게 조금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2020년 8월로 한번 가볼까요? 블랙락, 뱅가드가 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마이크로스트제를 통해서 이때부터 이미 대주주입니다. 21년도까지만 해도 투기다, 불법이다, 돈 세탁이다 했는데 20년도에 이미 대주주다?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말로는 투기라고 하는데 지금 뭐 코인베이스다, 저기 뭐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다 엄청 들고 있죠. 채굴 회사다. 현물 ETF가 이때는 없었죠. 2020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유를 한 거죠. 왜 비트코인을 지금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까지 밀고 있는지, IMF 통화 바스켓 안에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본인들이 엄청 많이 이미 쟁여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2023년 기사지만 2022년부터 시타델, 찰스 슈왑, 피델리티, 월가 연합군이 뭘 만들었습니까? 코인 거래소 EDX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테라루나, FTX, 해킹, 뭐 오보 사태, 퍼드 이게요. 이쯤 되면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맞물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 맞다면 이거 세상 이거 범죄 아닙니까? 그걸 범죄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시타델은 참고로 헤지 펀드의 제왕으로 불립니다. 실제로 2022년 전체 월가 수익률 압도적 1위를 기록했거든요. 23년도도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범죄도 거의 1위인 거 혹시 아십니까? 이게 2021년 4월 기사긴 한데요. 남의 나라, 왜 우리나라 와가지고 시장을 초단타로 교란했다. 2018년, 19년, 21년 이게 금융당국 우리나라죠.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누구한테요? 시타델에. 한 100억대 이상의 과징금을 하고 이 정도면 뭐 거의 남의 나라라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게임스탑 사태. 그 유명한 게임스탑. 로빈 후드 뒤에 누가 있었다? 시타델이 있었다. 시타델은요, 비규제 기관 그 이제 낙하산 인사 채용이라고 하는 관행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SEC, CFTC, 전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자넷 옐런 이런 사람 고문으로 두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 밑에 재밌는 건 행사장에 컨퍼런스 연사로 참여해서 연사료 이제 참여를 해야 주지 않습니까? 이제 연사료를 지급하는데 행사장을 오지도 않았는데 자넷 옐런에 1억 원을 줬다 해서 이게 지금 이제 그 잘못된 일이 기재가 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네모로 이렇게 빨간색 표시를 했는데요. 이게 다 뭐냐면요. 지난 한 10여 년간 각종 불법 행위 중에서 지금 벌금이나 이런 것 지금 범법 행위를 기재를 한 건데 일부를 일체한 겁니다. 2020년에는 한 해만 총 19회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핀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금감원 정도가 되겠죠. 자, 이런 기관들이 코인판을 씹어 먹기 위해서 들어왔다면 이게 뭐 극악무도한 짓들이 가능하지도 않을까요? 라는 의혹을 저는 계속 제기하는 겁니다. 자, 테라폼 랩스가요. 이게 2023년 작년 10월인데요. UST 테라 스테이블 코인 붕괴에 누가 연루됐다? 시타델이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를 입수했답니까?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입수했다. 이것을 갑자기 왜 들고 나올까요? 이게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테라폼 레스가 저기 SEC와 서로 소송을 주고받고 있어서 이때 테라폼 레스는 시타델이
뭔가 나한테 이거 불법 한 거지 나는 잘못한 거 아니야. 지금 이런 거죠. 테라폼 랩스는 공개적으로 지금 입수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켄 그래피는 시타델의 CEO거든요. 테라 그 스테이블 코인 공매도할 의도가 있었다. 이건 뭐 거의 이메일 지금 프린트 해가지고 제출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시사하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시타델은 이제 UST 붕괴 원인을 이제 뭐 작년부터 22년부터 이게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거 다 이제 부인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상상력입니다. 테라폼레스가 지금 SEC와 소송하면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근데 상황이 좀 심각한 거죠. 진짜 이제는 죽을 것 같으니 이제는 2판 4판이 된 겁니다. 도컨이 이제 권도영을 말합니다. 야, 이거 시타델 니들이 했잖아. 이거 왜 나한테 그래? 야, 니들 진짜 1억이야? 하면서 증거를 딱 들추자.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들이댔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 결과는 또 올해 6월 달에 나왔습니다. 테라폼의 권도영 전 대표 44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한 6조 원 내고 SEC 합의 끝. 이게 결론입니다. 그 어디에도 시타델과 블락록이 뭘 어쨌다 하더라 의혹만 있죠. 권도영 대표 이게 다예요. 처벌요. 이게 끝입니다. 근데 이제 도컨이 뭐 누가 됐든지 잘못한 사람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실화냐 싶죠. 실화입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SEC는 뉴욕 연방 판사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게요. 블랙락이든 시타델이든 권도영이든 지금 처벌이 있습니까? 처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벌금이죠. 벌금 내고 끝내자. 정의를 구현해야 할 SEC에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판사님,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시죠. 라고 합의했답니다. 자, 권 전 대표는 뭐 벌금 냅니다. 1억 1천만 달러 추징금과 이자 8천만 달러 포함해서 우리 돈으로 하면 3천억 정도 내고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에 포인트가 있죠. 이제는 상장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피해자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가 너무 가벼운 거 아닙니까? 벌금 좀 내고 임원은 이제 안 하면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코인에 사실 국경이 있습니까? 뭐 미국만 피해를 받습니까? 전 세계가 피해를 받는데 왜 SEC와 소송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될까요? 이거는 제가 볼 땐 거의 면죄부죠. 반면에 바이낸스의 CG는 바로 깜빵 같지 않습니까? 이게 달라도 좀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왜 말씀을 이렇게 드릴까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합니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되는데 나는 알겠어. 근데 뭐 시행착오 했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저도 처음에는 뭐 이거는 너무 이제 음모론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느낀 건 뭐냐면요. 진실과 터무니없는 거짓을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실과 터무니없는 거짓을 하면 이게 큰 혼란에 빠집니다. 적당한 거짓이 아니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걸 딱 섞으면 남들이 이제 뭐라고 해도 잘 안 믿어요. 그런 거죠. 이제 리플 합의할 거래. 지금 그거 4년째 하고 있잖아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거 뭐 이제는 합의가 임박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분별력과 소위 말하는 그 인내심 이게 다 바닥나는 거죠. 그래서 지는 겁니다. 이게 저는 그들의 전략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분명한 건 뭐다? 아주 오래전 유도 면밀하게 디지털 시대를 기획을 누군가 했고요. 거기서 쓰는 화폐가 뭡니까? 디지털 화폐 CBDC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제 온갖 퍼드, 해킹, 의혹이 난무한 이유 이젠 좀 아셨을까요? 지금 코인의 전체 70% 시총을 차지하는 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아닙니까? 이거 다 쟁여놨지 않습니까? 인프라들 다 자기 걸로 투자해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모르면 불안하죠. 가격 떨어지면 후덜덜 떨죠.
근데 이제 아셨으니까 우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허드가 퍼진다. 뭐 독일 정부가 미국 정부가 누가 판다 카더라 마운트 곡수가 어쨌다. 그냥 주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환희에 남들은 다 미쳐서 이제 정말 뭐 너무나 장밋빛 환상에 젖어서 눈이 이렇게 막 이렇게 현혹될 때 우리는 팔고 나오시면 되겠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